발암물질이 함유됐을 우려가 있는 고혈압 치료제 100여 개의 제조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책임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한심장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노태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큰 관건, 문제가 된 고혈압 약들의 위험성 부분입니다. 약의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니 고혈압을 잡으려다가 암을 키운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발사르탄이라고 하는 약물이 문제가 됐는데 이 약은 고혈압뿐 아니라 심부전, 심근경색증에 사용되는 아주 우수한 약품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제 발사르탄이라는 약물 자체가 위험한 약물이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실제 진짜 위험한 물질은 발사르탄 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긴 NDMA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실제 간 독성도 있고 실험 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죠. 유해 물질이긴 한데 제조 공정상에서 이제 부산물로 생긴 거라 실제 함유된 양은 극히 적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발사르탄이라는 원료를 제조하는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물질에 이 부산물이 함유됐을 가능성 때문에 제조 판매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원료가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115개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현재 약 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렇다면 전체 고혈압 환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관련 약을 좀 복용한 걸까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고혈압 환자 숫자가 이제 얼마나 되는가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 800만 명, 10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중 문제가 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18만 명이니까 전체 환자 수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닌데, 당사자한테 이제 심각한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혈압약은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니까 걱정이 클 것이고요. 또 자신이 복용 중인 약물명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약을 자신이 얼마나 오래 복용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은 상당히 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요. 식약처가 약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인터넷 접근이 어려워서 안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또 걱정이 되다 보니 대책을 받기 전에 복용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더 위험하다. 이런 조언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약이 일단 사용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처방받는 약에는 해당 약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걱정은 이제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해당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을 중단하고 안전한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을 중단하게 되면 혈압이 반등하는 일이 생기고 또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찾아서 대체약을 확보한 이후에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약을 받으셔야 되고 이 약에 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병원과 약국을 찾으면 될까요? 예, 병원, 약국 또 식약처에서도 그 리스트를 갖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다 올린 게 있습니다. 네, 꼭 좀 확인을 하시고 약을 받은 후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약은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대응에 대해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 있는 고혈압 약을 당초는 219개로 발표했다가 115개로 줄이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좀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뭐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식약처가 이제 환자 피해가 걱정이 되니까 주말이라든지 긴급하게 해당 약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키고 공개한 일은 잘한 일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을 또 수정해 발표했거든요. 또 이 일이 사실은 이제 초유의 사태고 또 주말이라 대응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 이해는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고요. 사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또 상황을 장악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이번 기회에 갖추길 희망합니다. 이번에 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얘기한 곳은 우리 식약처가 아니라 사실은 유럽의약품청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암물질이 얼마나 함유가 됐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좀 값싼 원료를 사용해서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관행 상당한데요. 이 부분도 손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예. 보건당국은 이제 그 안전성이 확립된 오리지널 약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복제약품이 널리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성분명 처방이라고 그러는 걸 실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 제네릭 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체 능력을 갖춰야 될 겁니다. 복제약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다른 일반 상품과는 달리 환자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라는 점을 마음에 두고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중시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식약처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번 사태에 좀 보면서 잘 그 대책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리콜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현재도 식약처나 보건당국은 이미 약품의 제조, 유통에 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리콜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신속하게 인지하는 감시 시스템이 좀 모자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한 게 아니고 유럽의 약물 에이전시로부터 통보받고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이니까 자체 감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 자체가 할 수 있는 그 대응 체제부터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사태 가장 놀란 분들 고혈압 환자분들 그 가족들일 텐데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혈압 환자는 계속 늘고 있고 이 고혈압 약이라는 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경우 또 평생 동안 드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끝으로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혈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네. 고혈압 치료에는 약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물론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먼저 자신이 식이를 좀 조심하고 술, 담배 피하고 적절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이런 그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관리만 잘하면 뭐 사실은 뭐 건강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럼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예방 또한 관리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태우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